한국 트로트 음악의 거장 서른도가 긴 시간의 침묵 끝에 결국 공식적으로 모든 연예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은퇴 소식은 음악계를 넘어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유는 단 하나, 건강이었다. 지난 수개월 동안 그는 잦은 병원 진료와 검사에 시달리며 체력 저하와 만성 피로로 고통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들어 무대 리허설 도중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연습을 중단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주변인들은 그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제작진에 따르면 그는 공연이 끝난 뒤에도 오래도록 숨을 고르지 못했고 무대 조명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도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다고 한다. 그런 그의 모습을 지켜본 스태프와 팬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른도는 오랜 세월 국민 가수로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1970년대 후반부터 트로트의 황금기를 이끈 그는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세월은 그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최근 몇 년 사이 그는 방송 출연이 눈에 띄게 줄었고 행사 무대에서도 자주 불참했다. 팬들은 그의 공백을 궁금해했지만 그는 언제나 괜찮다고 웃으며 답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오래 숨겨온 피로와 통증이 자리하고 있었다. 한 방송 관계자는 서른도가 녹화 중에도 자주 손목을 주무르며 어깨를 펴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가 수십 년간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으며 겪어온 신체적 부담은 생각보다 컸다. 특히 최근에는 목과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장시간 서 있는 것이 힘들었다고 한다. 가까운 지인들은 그가 무대에 설 때마다 진통제를 복용하며 버텨왔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팬들에게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그의 아들이 직접 나서 아버지의 상태를 전했을 때였다. 인터뷰에서 그는 아버지가 최근 들어 쉽게 숨이 차고 말을 오래 이어가지 못한다고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버지가 가족에게조차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 했다라고 말했다. 노래를 멈춘다는 결정을 내리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결국 가족의 설득 끝에 활동 중단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그의 결정이 팬들에게 큰 충격이 될 것을 알면서도 건강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서른도는 여전히 음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다. 그에게 무대는 인생의 전부이자 팬들과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의사들은 더 이상의 무대 활동이 그의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한 관계자는 서른도가 병원 복도에서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말했다는 일화를 전했다. 그 짧은 한마디는 그의 아쉬움과 진심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현재 그는 가족 곁에서 요양하며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이웃들은 그가 종종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조용히 미소 짓는 모습을 본다고 전했다. 예전의 당당한 무대 위 모습과는 다르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따뜻한 빛이 남아 있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 고 말하며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 팬들은 그의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지만 동시에 그가 보여준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언제나 당신의 노래를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그의 노래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고 라디오와 거리의 음악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서른도의 은퇴는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그가 걸어온 길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남고 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서른도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그의 근황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팬 여러분의 응원이 그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서른도의 병세가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대중음악계는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그동안 단지 피로 누적 정도로만 알려졌던 그의 건강 문제는 사실 훨씬 심각한 상태였다. 의료진에 따르면
그는 수년 전부터 만성 심장 질환과 자율신경계 불안정 증세를 앓고 있었으며 여기에 오랜 무대 활동으로 인한 신체 피로가 겹쳐 심장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 수차례 검사를 통해 심장의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호흡 곤란과 극심한 어지럼증이 반복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는 단순히 서 있는 것조차 버거운 날이 많았고 무대 리허설 도중 갑자기 휘청이며 의자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관계자들은 그가 공연을 앞두고 항상 진통제와 혈압약을 챙겨 먹으며 끝까지 팬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증언했다. 그의 몸 상태는 단순한 피로를 넘어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새벽마다 찾아오는 가슴 압박감 때문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작은 움직임에도 숨이 차오르는 증상이 계속됐다. 손끝이 저리고 어깨 근육이 경직되는 통증이 잦아지면서 그는 점점 기타를 잡는 일도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노래 연습을 거르지 않았다. 의자에 앉아 짧은 구절이라도 부르며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고 그 순간마다 가족들은 눈물을 삼켰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그의 목소리 변화였다. 서른도의 음색은 트로트의 상징이자 그의 존재 그 자체였다. 그러나 병이 진행되면서 성대 근육이 약해져 고음이 올라가지 않았고 숨이 짧아졌다. 녹음 중 마이크 앞에서 호흡을 다듬으며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누르는 그의 모습은 제작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했고 녹음이 끝난 뒤 혼자 조용히 방 안에 남아 눈을 감고 오래도록 숨을 고르곤 했다. 심리적인 변화도 컸다. 평생을 무대 위에서 살아온 서른에게 노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존재 이유를 잃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가족에게조차 아픈 내색을 보이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한밤중 아내가 잠든 사이 거실 불을 켜놓고 마이크를 들고 조용히 옛 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었다. 노래를 마친 뒤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울음을 참으며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제는 노래보다 건강이 먼저라고 말했지만 그는 미소로만 답했다.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깊은 슬픔이 스며 있었다. 가족의 고통도 컸다. 아내는 그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곁을 지켰다. 침대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은 채 한숨도 자지 못한 밤이 이어졌다. 아들은 아버지의 약통을 챙기며 어린 시절 함께 무대에 올랐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늘 웃었지만 사실 그 웃음 뒤에는 고통이 있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딸은 아버지가 무대 영상을 볼 때마다 잠시 미소를 짓다가 금세 눈을 감았다. 며 가족이 느낀 슬픔을 전했다. 가족 모두는 아버지가 다시 무대에 서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알기에 그를 말릴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다. 의사들은 그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며 오랜 스트레스와 무리한 활동이 심장을 크게 약화시켰다고 진단했다. 치료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수차례 약물 치료와 재활 운동이 이어졌지만 호흡 곤란과 피로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서른도는 병원 침대에 누운 채로도 의료진에게 조금만 더 버티면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간호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전했다. 퇴원 후 그는 가족의 권유로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곳으로 이사했다. 새 집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그는 매일 아침 천천히 걸으며 숨을 고르는 연습을 했다. 예전 같으면 몇 킬로미터를 거뜬히 걸었지만 지금은 집 앞 골목을 한 바퀴 도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밖으로 나가 햇빛을 쬐었다. 가족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오늘은 조금 더 나아지기를. 그의 아내는 남편의 산책길 끝자락에 작은 벤치를 두었고 거기에는 당신의 노래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요즘 서른도는 외부 활동 대신 집 안에서 노래를 듣거나 피아노를 치며 시간을 보낸다. 손이 떨려 악보를 넘기기도 어렵지만 그는 천천히 건반을 눌러가며 멜로디를 이어간다. 그 순간만큼은 고통을 잊는 듯 눈을 감고 미소를 짓는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이제는 무대보다 이 시간이 더 소중하다. 고 말한다. 집 안에는 여전히 마이크와 조명이 남아있고 벽에는 그가 전성기에 받았던 트로피들이 줄지어 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 속에서도 가장 빛나는 것은 가족의 사랑이었다. 이웃들은 종종 그의 집에서 잔잔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온다고 한다. 그것은 여전히 서른도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다.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속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그는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종이에 적어 놓았다고 한다. 노래는 멈췄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여러분 곁에 있다.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평생 음악으로 살아온 그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른도의 병세와 투병의 나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싸우고 있다. 그의 곁에는 가족이 있고 팬들이 있다. 그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의 사랑이 여전히 그를 지탱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조용히 속삭인다. 언젠가 다시 노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 희미한 희망 하나가 그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멜로디가 되고 있다. 서른도는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는 늘 건강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의료진이 전한 진단 결과는 냉정했다. 심장의 기능이 정상 수치보다 현저히 떨어져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는 순간 그의 표정은 굳어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그날 병실 안은 정막에 휩싸였고 서른도는 의사 앞에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병원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비쳤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어둠 속에 잠긴 듯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 복도를 걸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마다 삶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날 밤 가족에게 진단 결과를 전하던 순간은 더 고통스러웠다. 아내는 남편의 입에서 병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으며 아들은 손을 꼭 쥐고 눈물을 감췄다. 서른도는 가족에게 괜찮다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그는 평생 무대 위에서 강인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그날만큼은 그 어떤 가면도 쓸 수 없었다. 의사들이 권한 장기 치료와 휴식의 필요성을 들으며 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다. 정말로 마이크를 내려놓아야 하는가? 정말로 노래를 멈춰야 하는가? 그 순간 그의 손끝은 차가웠고 눈동자는 흔들렸다. 며칠 동안 그는 병실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기곤 했다. 침대 옆에는 수십 년간 함께해온 마이크 모형이 놓여 있었다. 그가 직접 제작한 이 모형은 음악 인생의 상징 같은 존재였다. 그는 손끝으로 그것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됐나 봐. 그의 말은 너무 조용했지만 병실에 있던 아내는 그 목소리를 들었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후로 그는 가족의 부탁으로 잠시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치료에 전념했다. 하지만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언론을 통해 그의 병세가 알려지자 전국의 팬들은 충격에 빠졌다. 각종 커뮤니티와 방송사 홈페이지에는 응원의 글이 쏟아졌다. 당신의 노래로 힘을 얻었던 우리들이 이번엔 당신을 응원할 차례입니다. 부디 이겨내세요. 서른도 선생님.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와 같은 메시지들이 이어졌다. 그의 팬클럽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병원 앞에 꽃바구니와 응원 편지를 보냈다. 병원 복도 한쪽에는 그를 위해 놓인 편지함이 가득 찼고 의료진들은 매일 아침 그것을 정리하며 그에게 전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서른도가 오랜만에 병실 창가에 앉아 팬들의 메시지를 직접 읽었을 때였다. 그는 처음에는 편지를 하나씩 넘기며 조용히 읽었지만 곧 손을 떨기 시작했다. 당신의 노래는 제 인생의 위로였습니다. 라는 문장을 본 순간
그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손등에 눈물이 떨어졌고 그는 조용히 웃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내 노래를 기억해 주는구나. 그 말은 병실에 있던 간호사들의 마음까지 울렸다. 며칠 후 그는 팬들의 응원 덕분에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다. 의사들이 말린 탓에 여전히 무대에 설 수는 없었지만 그는 병원 안에서 작은 스피커를 통해 자신의 옛 노래를 틀고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를 다 부르지 못하고 숨이 차올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시 살아있는 듯했다. 의료진은 그의 표정에서 오랜만에 생기를 느꼈다고 말했다. 가족들도 그의 곁에서 함께 노래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아내는 그의 손을 잡고 당신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름다워요 라고 속삭였다. 그의 회복을 위한 응원은 계속됐다. 방송사들은 특별 추모 형식의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후배 가수들은 그를 위해 헌정 무대를 준비했다. 여러 음악인들이 그의 히트곡을 다시 부르며 그가 한국 트로트에 남긴 영향과 유산을 되새겼다. 한 후배 가수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서른도 선생님은 제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노래는 물론 사람으로서의 따뜻함을 배웠습니다. 그 발언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서른도는 여전히 치료 중이지만 조금씩 몸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 심장 박동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체력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는 의료진에게 매번 감사 인사를 전하며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 고 말한다. 팬들에게 받은 편지와 영상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며 그 속에서 다시 노래할 힘을 얻는다. 최근 그의 가족은 서른도의 근황을 짧게 공개했다. 그는 매일 새벽 햇살이 드는 거실에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한다. 라디오를 켜고 조용히 음악을 듣거나 옛 공연 영상을 보며 마음을 다스린다. 아내는 그의 곁에서 늘 함께하며 음식을 손수 준비하고 작은 농담으로 웃음을 만들어준다. 가족의 사랑과 팬들의 응원은 그에게 무엇보다 큰 약이 되었다. 의사들은 그가 마음의 안정을 찾으며 병의 진행이 늦춰지고 있다고 밝혔다. 병은 여전히 그를 괴롭히지만 그의 의지와 주변의 사랑이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전히 노래를 사랑합니다. 지금은 무대에 서지 못하지만 팬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수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서른도의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병마와 싸우는 그의 의지는 음악 그 자체처럼 굳세다. 그는 오늘도 조용히 노래의 가사를 떠올리며 숨을 고른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마이크를 잡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따뜻한 손들이 있고 세상은 그를 응원하는 노래로 가득 차 있다. 서른도의 건강은 최근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오랜 세월 연예계의 중심에서 쉼없이 달려온 그의 몸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듯하다. 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노래뿐만 아니라 예능 출연과 드라마 촬영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그 끝없는 열정이 결국 그의 몸에 깊은 피로와 상처를 남겼다. 최근 병원 정기 검진에서 그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면역 수치가 낮아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의사들은 그가 아직 이런 상태로 버티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전문의는 그의 정신력이 아니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쓰러졌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스스로를 단단히 다잡고 있다. 비록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정신만큼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매일 새벽이면 창가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고 노트에 하루의 일정을 기록한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재활 운동을 시작한다. 다리는 자주 떨리고 숨이 차오르지만 그는 멈추지 않는다.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말한다. 오늘도 할 수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지만 그 안에는 의지와 믿음이 담겨 있다. 최근 서른도의 몸 상태는 날씨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온도가 조금만 내려가도 손끝이 저리고
가슴이 조여오는 증상이 나타난다. 병원에서는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하라고 권했지만 그는 매일 집 앞 정원을 돌며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걷는 동안 그는 늘 생각한다. 자신이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그러나 곧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 답한다. 지금 이 한 걸음이 무대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의 모습은 가족뿐 아니라 의료진에게도 깊은 감동을 준다. 그의 병세가 알려지면서 수많은 팬들이 병원으로 편지를 보냈다. 그중 한 통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삶의 힘을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그 힘을 드릴 차례입니다. 서른도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으로 글자를 천천히 따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웃었다. 비록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은 다시 살아난 듯했다. 의사들은 그의 회복 속도가 느리지만 꾸준히 안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도 하루의 절반 이상을 치료와 휴식에 보내야 한다. 그는 약물 치료 외에도 음식 조절을 철저히 지키며 삶의 리듬을 회복하려 노력 중이다. 하루 세 끼를 거르지 않고 직접 요리하는 아내의 정성이 그의 건강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힘이다. 서른도는 식탁 앞에서 늘 같은 말을 한다. 이 음식이 내 노래보다 더 힘이 된다. 그 한마디에 아내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눈물을 훔쳤다. 최근 서른도는 의료진의 허락을 받아 조심스럽게 피아노 앞에 다시 앉았다. 손가락이 예전처럼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그는 짧은 멜로디를 연주했다. 피아노 건반 위를 스치는 그의 손은 느리지만 확고했다. 그리고 그는 마치 팬들에게 말을 거는 듯 노래를 흥얼거렸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깊은 울림이 있었다. 병원에 있던 간호사들은 그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고 한 간호사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의 노래는 아픈 몸을 이겨내려는 한 인간의 의지 그 자체였다. 서른도의 이야기는 단지 병과 싸우는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끝까지 삶을 사랑하는 마음의 증거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는 팬들과 가족을 위해 매일 싸운다. 통증이 심한 날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의료진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전한다. 그는 늘 말했다. 고통도 나의 일부다 음악처럼 받아들이면 된다. 그 말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의 투병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한 후배 가수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서른도 선배님은 무대에서뿐 아니라 인생에서도 진정한 예술가입니다. 그분의 용기와 성실함은 우리 모두의 본보기입니다. 그의 말처럼 서른도의 삶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 그는 여전히 하루의 끝에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오늘도 버텼다는 사실, 그 자체에 감사하며 내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란다. 서른도의 건강은 여전히 위태롭지만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의사들은 그의 회복에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가족과 팬들의 사랑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는 그 사랑을 느낄 때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중얼거린다. 이 마음이 노래가 되어 세상에 닿기를. 그리고 그렇게 다시 숨을 고르며 새로운 하루를 맞는다.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 숨결 하나하나가 여전히 음악처럼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다. 서른도의 음악 인생은 단순히 한 장르의 가수를 넘어선 문화의 역사였다. 그는 데뷔 초부터 독특한 존재감으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긴 머리에 화려한 의상, 그리고 강렬한 무대 매너로 등장한 젊은 서른도는 당시 트로트 음악의 틀을 깨는 신선한 인물이었다. 1970년대 후반, 그는 자신의 목소리와 감정선을 스스로 조율하며 작사와 작곡까지 직접 해내는 몇 안 되는 아티스트로 이름을 올렸다. 그의 대표곡 삼바의 여인과 그대를 사랑했지만은 한국 트로트 음악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곡으로 평가받는다. 이 두 곡은 기존의 느리고 감성적인 트로트에서 벗어나 리듬과 멜로디의 세련됨을 더해 대중적인 매력을 완성했다.
서른도는 음악에 대한 철저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았다. 작곡가이자 이야기꾼으로서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고 싶었다. 그의 부인 이수지는 그 길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그녀는 남편의 곡에 가사를 붙이는 작사가로 활동하며 예술적 감성을 함께 나눴다. 특히 두 번째 앨범에 실린 히트곡 여인은 이수진이 직접 쓴 가사로 큰 화제를 모았다. 그들의 음악적 협업은 단순한 부부 관계를 넘어 한 시대의 감성을 만들어낸 예술적 결합으로 기억된다. 방송 라디오스타에 출연했을 당시 두 사람은 처음 함께 작업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공개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수진이 작사가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 서른도는 자신이 곡을 만들어줄 테니 함께 하자고 제안했고 그 순간이 평생의 인연이 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가수로서뿐 아니라 방송인으로서도 활약했다. 젊은 시절 그는 일요일 밤에의 코믹 코너에 자주 출연하며 음악과 유머를 겸비한 다재다능한 인물로 사랑받았다. 그가 패러디한 시네마 천국 속 미녀와 야수 장면은 지금도 많은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배우로서도 활동 영역을 넓혀 생명극장에서는 이휘재의 냉정한 상사 역을 맡아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선보였다. 2016년 그는 다시금 대중 앞에 서며 또 다른 전성기를 맞았다. 설날 특집 보이스 오브 갓에서 윤현석의 러브를 불렀던 무대는 그의 음악적 재능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트로트 외 장르에서는 약하다는 편견을 깨고 완벽한 감정선과 안정된 가창력으로 심사위원들의 찬사를 받았다. 이후 그는 마리텔 듀엣 가요제 등 여러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다.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KBS의 장수 라디오극 무대에 특별 게스트로 등장해 오랜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2017년 그는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의 나는 재밌는 짬뽕이다 라는 가명으로 출연해 또 한 번 화제를 모았다. 1라운드에서는 안상수의 포에버 투미를 완벽히 소화하며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고 2라운드에서는 김정호의 이름 없는 여자를 열창했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나이를 잊게 만드는 에너지와 진심 어린 무대에 기립박수를 보냈다. 비록 중결승에서 탈락했지만 그가 탈마스크 후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부르며 무대를 마무리했을 때 방송 스튜디오는 감동으로 물들었다. 그는 방송을 통해 이번 출연이 나이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어서였다고 밝혔다. 그날 방송 이후 그는 인터넷에서 진정한 예술인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의 방송 활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복면가왕 50회와 8딥 상회에서 심사위원으로 다시 참여하며 후배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2019년에는 채널A의 교양 프로그램 해피모닝에 출연해 자신의 인생 철학과 건강관리 비결을 전했다. 2020년에는 히든싱거 6 추석 특집에 원조 가수로 초청되어 트로트의 품격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드라마계에서도 그는 존재감을 드러냈다. 잼 비빔밥과 프린세스 오로라 등 여러 작품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공인으로서의 활동도 주목받았다. 그는 오랜 기간 사회활동과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정치적으로는 보수 성향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김성태 의원의 후원 회장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 발언보다는 문화인으로서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공연 기부 및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이었으며 여러 차례 독거노인 돕기 자선 콘서트를 직접 기획했다. 그의 군 복무 시절 이야기도 화제가 되었다. 39사단 보급병으로 복무하던 그는 부대 내에서도 노래 실력으로 유명했다. 주말마다 병사들을 위해 작은 공연을 열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다. 동료들은 그를 노래로 위로하는 사람이라 불렀다. 군 제대 후 그는 그 경험이 무대에서의 진심을 배우게 했다고 회상했다. 데뷔 이후 2005년까지
그는 음악방송 출연 횟수 438회를 기록하며 트로트 가수 중 3위를 차지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꾸준히 대중과 호흡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무대 위에서 서른도는 언제나 에너지가 넘쳤고 관객의 눈을 마주치며 노래하는 그의 습관은 지금도 전설처럼 회자된다. 서른도의 음악 인생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으로 남아있다. 그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정성으로 후배 가수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특히 자신이 작곡한 곡을 다른 가수들이 부르며 새로운 히트를 기록할 때마다 그는 음악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한마디는 그가 왜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아 왔는지를 설명해 준다. 그의 노래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고 있으며 그의 인생은 한국 트로트의 역사 그 자체로 남아있다. 서른도의 인생은 한편의 아름다운 노래이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남은 희망의 이야기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무대 위에서 웃고 울며 한국 음악의 역사를 써내려갔다. 수많은 명곡을 남기고도 여전히 겸손함을 잃지 않았으며 병마와 싸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음악을 향한 진심과 인간적인 따뜻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준다. 그의 삶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조용한 헌신으로 빛나며 그가 걸어온 길은 후배들과 팬들에게 끝없는 영감을 주고 있다. 그는 늘 말했다. 노래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언어라고. 그리고 그가 평생 부른 모든 노래는 한결같이 사랑과 희망, 그리고 삶에 대한 믿음을 담고 있었다. 서른도는 우리에게 꾸준함의 가치와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르쳐 주었고 그의 목소리는 세대를 넘어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 그가 전한 진심은 단지 음악에 머물지 않고 한 인간으로서의 따뜻한 울림으로 남아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우리에게 묵묵히 말하고 있는 듯하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멈추지 말라고. 그가 보여준 열정과 인내, 그리고 가족과 팬들을 향한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의 노래는 끝나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서른도의 인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며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른도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와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관심이 더 큰 사랑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서른도의 아름다운 여정과 그가 남긴 음악의 향기를 저와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